영어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초등 영어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본인이 사용하고 실행해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말하기고 쓰기거든요. 네. 주고받으면서 아웃풋 인풋을 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렸다면 저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심이셔야 돼요. 물론입니다. 네. 너무 재밌어 하니까 이제 손을 안 놓으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고민까지 하실 정도로 아이가 재밌어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오늘은요, 부모님들의 상담 중에서 영어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 영어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질문 안에는요, 부모님들의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내 아이 뒤처질까 봐. 혹시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할까 봐 이런 걱정이 들어 있지요. 솔직히 AI가 있어서 외국어 번역해줘 이렇게 기능적인 수고는 덜어주는 건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요, 정말 언어야말로 사고를 정교화하고요,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되는 경험, 이건 오직 아이 역량을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관심은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영어를 단지 영어 학습만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인 거죠. 우리 아이가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은지 언어 발달 측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에서 언어교육 강의를 오래도록 해왔으니까요, 언어교육 측면에서 말씀도 드리고요, 영어 파트는 영어교육 전문가 선생님 모셔서 아이에게 맞는 영어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방향 이야기 나눌 겁니다.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20여 년간 사교육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함께 고민했던 영어 선생님 류경홍이라고 합니다. 대치동, 목동, 입시 현장에서는 어디서든지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을 갈 때까지 영어를 같이 힘들게 고민해봤던 선생님으로서 오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훅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의 언어 발달, 아이들의 언어 수준을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접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처음에 엄마, 아빠,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아이들이 옹알이 하면서 한 단어 했을 때 누가 문법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단어 외워봐, 엄마라고 해봐, 이렇게 억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말을 합니다. 이 능력을요,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 있죠, 촘스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 LAD라고 해요. 이걸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태어날 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기에 플러스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생활 속에서 또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면 아이의 언어는 놀랍게 발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영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영어를 처음부터 학습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래나 그림이나 대화,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과 맞추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고급이냐, 긍정적 언어냐, 다양한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언어를 그대로 습득한다는 것이고, 그 아이가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능의 정도도 충분히 반영하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한 말을 누군가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아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들으니까요, 언어학자이자 교육학자 비고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비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언어라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야, 이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면서 사고의 도구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 정리하고요, 감정을 표현하고요, 나아가서 세상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 잘하는 거, 언어를 잘 한다는 건 생각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고요. 감정을 다루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요. 영어도 사실 관계 맺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네. 어차피 언어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네. 선생님과의 질문을 통해서도 또는 수업 시간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문도 약하고요.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한번 좀 네. 여쭤볼게요. 영어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빨리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어렸을 때 언어의 발달 속도가 가장 빠르게 발달한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네. 문제는 그 아이들이 어머님의 불안감으로 시작하지 않고 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놀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도를 높여서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 다시 네. 얘기하면 학습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생활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영어 실력이 영어를 시작한 나이 순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나이, 결정적인 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언어학자 또 레너버그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언어학자가 계세요. 결정적 시기란 얘기를 했어요. 배우는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배우면 좋아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이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너무 조기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언어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빨리 한다고 그만큼 효과가 큰 게 아니고 네. 아이마다 적절한 시기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하는 거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했으면 네, 네.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외국어뿐만이 아니고 언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이나 노출의 빈도 네. 또는 아이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갖고 있냐 그리고 네. 실제로 쓰고 있는 경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또는 아이가 언어 자체를 좋아하냐 말하는 것을 싫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자기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정말 적절한 시기에 노출시켜주면 좋겠지만 그 시기가 우리 아이하고 맞느냐 이거죠. 그리고 맞죠. 모국어 배울 때도요. 티도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티도가 뭐야? 시, 소 따라해야지. 이러면 이제 아이는 입을 닫아요. 맞아요. 모국어도 그러할진데 영어라는 이 낯선 언어, 외국어잖아요. 우리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즐거운 경험인지 또 부담스러운 숙제인지 아니면 잘못 말하면 혼나 이런 평가적인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경험이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음식 같은 경우도 처음 먹어본 그 음식이 어떤 느낌을 줬는지에 대해서 네. 그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네. 언어도 마찬가지겠죠.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네. 영어를 또는 국어를 어떻게 경험했냐에 따라서 네. 그것이 앞으로의 학습으로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영어가 이제 처음에는 재미나 놀이나 네. 문화로서 언어였다가 학습 과목으로 바뀌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제 특히 고학년이나 중학교로 가게 되면 네. 점수로서의 과목으로 바뀔 때 그때 그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뭐 문장 구조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서술형 대비 독해를 빨리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네, 기술들이 네.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할 거냐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럴 때 아무리 어렸을 때 많은 영어를 접했다고 하고 재미로 했다 하더라도 그냥 마냥 영상이나 리딩만 많이 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받기 위한 중학교 가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반대로 시작이 조금 늦더라도 아이가 그 연결 과정을 자연스럽게 다시 얘기하면 소리나 단어나 읽기나 말하기 이것들을 균형 있게 잘 쌓아놓으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습으로서 영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뭐 4세, 뭐 7세 고시 붙였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살 더 빨리 시작하느냐,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영어라는 언어를 좀 즐겁게 받아들이는 환경,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실력이 누적되면 초등 고학년 중학교 가서도 그 실력이 어디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력으로 받아들여야죠. 이거는 학습으로서의 과목으로 받아들인 때가 오면 아이도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든요. 되게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정부나 또는 학교 당국이나 여러 교육에서 사교육에 대한 조기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삼아왔죠. 네. 그런데 이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적절하게 과다하게 하지 말자라는 그렇죠. 그런 조심성에 대한 주의 단계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조기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왠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일찍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안 맞는데 어려운데 그것을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해당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 뭐 시기를 얘기하는 것보다 네. 우리 아이는 언제 시작하는지 필요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 필요한 시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빨리 한다는 것보다는 상황이나 아이에 맞게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해. 이건 사실 묻히기만 거거든요. 부모님께서 옆에서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서 우리가 왜 스트로크라고 하잖아요. 적절한 자극 주는 거, 동기부여 해주는 거 이런 환경은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중요한 거고요. 네. 일찍 끝냈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말 속에 되게 모순이 들어있어요. 아, 네. 끝나는 건 없거든요. 계속 진행하고 빌드업하고 쌓아가는 과정인 거지 네. 끝을 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마치 조기 교육이라는 개념이나 선행이라는 개념이 끝낸다라는 개념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계속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네.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영어를 접할 때 파닉스를 시작할 때 네. 처음에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거고요. 네.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문장을 쓰고 라이팅을 들어가면 그게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데 그건 학습으로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 서술형을 대비하거나 점수로서의 연습을 시키는 건데 그걸 아이들이 미리 알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네. 영어 공부나 언어 학습에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영어라는 것도 미리 당겨서 공부할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학원에 끌려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모르니까. 저만 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그 교과를 보면서 그걸 짐작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대화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게 네. 아이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느 네. 정도의 아웃풋을 네. 보여줄 수 있느냐 아이가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반응하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 당연히 초등학교 때는 일단 아이가 표현해내는 거 배운 것에 대해서 네.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기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그 영어 책을 좀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간에 들리는 막 이야기들, 불안 요소들을 쫓아가지 말고 지금 어디를 도와줘야 될까는 그래도 아이들의 교과에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등 시기에 놓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초등영어에서 중요한 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단 아이가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 봤는가 또는 만들 수 있는가. 네. 예, 두 번째로는 뭐 배운 것을 아까 얘기한 익히는 구조, 반복하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배운 만큼 바깥으로 보여주는 아이의 결과물이 균형을 이루는가. 네. 즉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가.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습의 반복의 활동이 루틴으로 아이가 버릇이 돼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학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실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네.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얼마나 오래 배웠느냐, 뭐 이것도 뭐 무시는 못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어로 직접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써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뭐 맞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초등 영어는 사실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직접 본인이 사용하고 실행해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말하기고 쓰기거든요. 네. 그러니 그것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발달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웃풋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말한 것과 자기가 쓴 것을 본인이 오류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훈련들이 나중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루어질 고급의 학습 능력과도 연결된다는 거죠. 네. 뭐 서술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능 문제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쓰고 한꺼번에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빌드업 했을 때 나중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또 이런 질문 하세요. 학원에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또 집에서 뭔가를 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많아 보니 과목당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2시간 2번이나 3번 정도 또는 네. 90분 3번 정도 뭐 다양한 학원들에 따라 다르죠. 네. 언어를 그 시간으로 공부했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사실은 그것을 집에 와서 본인이 습하는 과정, 네. 반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네. 잘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네. 우리가 마치 뭐 드라마 많이 본다고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가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네. 물론입니다. 본인이 연기를 해봐야죠. 네. 집에 와서 소리 내서 읽고 네. 본인이 했던 공부들을 반복하고 네. 이야기해보는 시간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상수값이지 변수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부모가 된다? 최고죠.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대상을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이 필수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매일 매일. 2, 30분이라도 네. 또는 뭐 10분이라도 좋아요. 언어는 네. 네. 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 훈련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주 기본적인 말하기나 쓰기 정도는 분명히 대안을 갖고 방법을 찾으면 좋은 네. 학습도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놔두고 굳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동안 아이들은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최선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좋은 원장님, 말씀이에요. 네, 원장님께서 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좀 보여주시죠. 아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요즘은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네. 태블릿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아이랑 같이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써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기준을 좀 정해보는 게 좋죠. 첫 번째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강조했지만 네. 직접 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는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네. 거기에 따르는 피드백,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가.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네. 심지어는 뭐 아이가 또 하고 싶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 설계되어 있는가. 네. 재미 위주의. 네. 네 번째로는 부모님도 언제든지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조절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하지 않도록 난이도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의사입니다. 재밌다, 좋아한다 라는 것이 가능한지 항상 체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태블릿 기기가 아이들의 재미 요소와 학습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뭐 네. 게임까지도 이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포인트를 주거나 네. 또는 여러 가지 그 보상 효과를 주는 재미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협업하는 것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은근히 그런 것들은 재밌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가 재미없는 게 바로바로 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이 안 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혼자와의 아이들의 지속력도 싸움이라. 높이겠네요. 리얼 아카데미가 만든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렸다면 저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심이셔야 돼요. 아, 물론입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골고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 담고 있어서 네. 제가 호기심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까지 발달하고 진화됐구나 라는 생각까지 느껴봤고요.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항상 네. 아이랑 같이 생각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지 아닌지는 부모님들의 역량이 필요하고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저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갑자기 원장님이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어 원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리다면 내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네. 얘기하신 거에 이제 제가 그 얘기가 저도 관심이 네, 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절대적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학원 원장이지만 학원 원장의 수업이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네. 다시 얘기하면 그 외에 계속 보완 장치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서 네.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없어서도 안 될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네. 항상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 건데.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이들 것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물론이죠.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하죠. 그러면서 예. 어디까지 했어? 못했어? 이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영어 과목이라는 건 부모님도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고 네, 네. 배우고 싶고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이 것을 보는 순간에 같이 진짜 호기심을 느끼는 거하고 이렇게 확인자, 감시자의 눈하고는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기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와 부모님의 학습 도구로서의 연결점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아이 점수도요. 네. 조용히 몰래 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드러나게 아이한테 점수를 얘기하고 그러는 것보다 사실은 어머님이 따로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따로 체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드러나게 하면 아이들도 불편해해요. 아, 점수를 보는 거는 무엇을 보완해 줘야 될 거를 또 체크할 수 있는 그럼요. 방법이기도 네.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어머님도 부모님도 이것에 흥미를 가지신다면 아이를 발전 단계나 단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볼 수도 있고요. 아이 입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받을 수 있다. 학원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홈스쿨링이 가능하게끔 네. 만들어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과외가 맞는 친구가 있고 학원이 맞는 친구가 있고요. 혼자 자습하는 친구가 맞는 아이가 있어요.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에 맞는지는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보완해주는 대체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서의 리얼 아카데미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기가 학원 다니는 게 맞는 아이도 집에 와서 복습하는데도 습하는데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이죠. 집에서 하는 네네. 친구한테는 또 나름대로 또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마치고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네요. 네. 네. 비용 대비 효율성은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용 대비 그럼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물론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들한테 요즘 무조건 쏟아붓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라는 말도 굉장히 이걸 중요한 써본 것 친구 같습니다. 제가 한 분을 아까 뵀는데 네, 못하게 하느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너무 재밌어 하니까 이제 손을 안 놓으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만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고민까지 하실 정도로 아이가 재밌어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아이가 있다면 내가 그럼요. 어린 아이가 있다면 같이 하고 맞습니다. 싶다라고 전문가로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네. 네. 오늘 영어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이제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와 닿은 게 있습니다. 언어라는 건 정말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키우고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왠지 영어라는 것도 영어 학원, 영어 과목, 영어 학습 이런 것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걸 배움으로써 정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정말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야 라는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들께서 접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되 굉장히 중요한 건
부모님과 아이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이 기본적인 깨달음도 다시 한번 얻게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영어관 그걸 또 더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까지 불어 넣어 주셨어요. 언제든지 우리 학원에 오십시오. 예,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